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스타트파이 심층분석 오늘 일요일 저녁인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현재 이재명 당대표 국회에서 가결이 됐죠. 가결된 다음에 이재명 당대표님이 첫 메시지를 냈어요. 이 메시지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좀 보시면요. 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당의 단합을 강조하면서 그는 그 담이 더 중요합니다. 이거는 형식적인 거죠. 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거는 지지자들과 최고위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재명 당대표의 메시지를 잘 들어보세요. 더 개혁적인 민주당, 그렇죠? 더 개혁적인 민주당, 더 유능한 민주당, 더 민주적인 민주당.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어요. 더 개혁적인 민주당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서는 이제 혁신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민주당 혁신안 지금 아무것도 손 못했잖아요. 더 개혁적인 민주당 뭐 혁신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김은경 혁신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원 당규를 바꾸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유능한 민주당. 민주당이 제대로 싸우지 않으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늘 당하기만 하지 않았냐. 민주당이 더 유능한 걸 보여줘야 된다. 맨날 그놈의 역풍 타령. 나는 진짜 뭔가를 해놓고 역풍 맞는 거라도 봤으면 민주당 의원들이 옳았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민주당은 뭐든지 해보지도 않고 늘 역풍 타령하다가 아무것도 못했죠. 더 민주적인 민주당. 이거는 뭐냐면 기득권 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더 민주적인 민주당이라는 얘기는 기득권을 타파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9월 22일 날 우원식 의원과 박홍근 의원님이 민주당 두 분이 이재명 당대표를 찾아가서 단식 만류를 했죠. 그러고 나서 이재명 당대표님이 단식을 중단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면요. 오후 2시에 26일 날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님이 이거는 아직 미정이에요. 왜냐면 병원에서는 이 상태로 제가 좀 알아보니까 병원에서는 이 상태로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게 위험하다. 왜냐면 건강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렇죠? 너무 위험하니까 병원 측 입장에서는 이 상태로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건 위험하다. 이재명 당대표는 나가겠다. 지금 이 상태예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알고 있는 9월 26일 이재명 당대표의 영장 실질 심사 출석은 이재명 당대표님은 의지가 강하지만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병원이 어떤 그 의견을 내냐에 따라서 영장 실질 심사가 미뤄질 수도 있고 그날 이재명 당대표님이 나갈 수도 있어요. 제가 보면 반반으로 봐요. 저는 반반으로 봐요. 왜 그러면 굳이 영장 실질 심사를 26일 날 이재명 당대표님이 나가셔서 의지는 있지만 나가셔서 최악의 경우에 구속이 된다 그러면 추석 연휴 직전에 검찰의 요구대로 이재명이라는 구속영장이 추석 밥상에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당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의 어떤 그 화두가 추석 민심에 그 사람들의 입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님이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그거는 판단을 하실 거예요. 26일이 왜 중요하냐면요. 잘 보시면요. 2시에 의총이 있어요. 그렇죠? 2시에 의총이 있습니다. 2시에 의총이 왜 의미가 있냐면요. 의총은 2시에 열리고 이재명 당대표는 만약에 출석을 하신다고 하면 10시에 오전 10시에 출석을 하시죠. 그러면 의총은 2시예요. 근데 영장 실질 심사의 결과는 언제 나오죠? 그날 자정이나 또는 12시가 넘어서 새벽에 나오겠죠. 그렇죠? 자정이나 12시, 그러니까 새벽에 그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당대표는 지금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갔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의 의총에서 친명계나 가결표를 던졌던 놈들이나 이르는 놈들은 배제가 되고 민주당이 단합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있는 거죠. 당대표는 영장 실질 심사로 갔는데 이거를 또 비명계, 그러니까 친명계가 26일 날 원내대표 선거를 하면 유리한 타임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그냥 바로 얘기할게요. 왜 처음에 제가 홍익표 의원이 가장 먼저 등록을 한다고 제가 얘기했죠. 제가 원내대표 선거 딱 얘기 나오자마자 제가 뭐라 그랬어요? 홍익표라고 얘기했죠. 기억나시는 분 있죠? 제가 원내대표 선거 얘기 나오자마자 제가 홍익표라고 그랬죠. 그건 뭐냐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얘기할게요. 지난 박광온을 막기 위해서, 지난 선거에서 박광온을 막기 위해서 민주당 최고위와 이재명 당대표가 홍익표를 밀었어요. 지난 원내대표 선거 때. 박광호는 누가 봐도 이낙연 개고 수박이잖아요. 그래서 박광호는 막아야 되겠다 싶어갖고, 홍익표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지난 대선에서 이낙연 계에 있었어요. 이낙연 계에서 캠프에 있었어요. 근데 홍익표라는 사람이 의원들에게 굉장히 젠틀맨이고, 의원들한테 인기가 좋아요. 그리고 특히 친명 비명을 가릴 것 없이 되게 합리적인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박광호만은 막으려고 친명색이 옅은 사람을 정청래 의원님이랑 이재명 당대표님이 친명 주자로 밀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명계가 똘똘 뭉쳐서 박광호를 원내대표로 선거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번에도 홍익표 의원이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거는 왜 처음에 그렇게 됐냐면, 저쪽에서 이원욱이가 나온다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원욱이나 저쪽 비명계가 출마를 한다는 소리가 있어서 혹시나 잘못될까봐 한 번 떨어졌던 홍익표가 나가서, 비명계가 분명히 나온다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렇죠? 비명계가 이번에 이원욱이가 나온다는 소리가 있었고, 다른 어떤 그 비명계 애들이 출사표를 던진다는 소리가 처음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실하게 비명계에게는 넘겨줄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친명계의 색깔이 옅은 사람 중에서 홍익표가 제일 먼저 출사표를 던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제 그 남인숙, 그 다음에 김민석, 그 다음에 우원식 의원이 맨 나중에 나온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언론에서는 모두가 친명계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언론에서는 모두가 친명계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남인숙 의원은 박원순계예요. 원래 남인숙 의원은 원래 박원순계였고, 그러면 여러분들 김민석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김민석은 정세균계의 황태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원욱이가 너무너무 비명계의 색깔이 짙으니까 김민석, 이원욱은 정세균계의 직통이에요. 진짜예요. 이건 제가 직접 아는 사실이에요. 정세균계의 직통이 이원욱과 김민석이에요. 근데 이원욱이가 나오려다가 왜 안 나왔냐? 이원욱이 나가봤자 비명계고 이 사람에게 투표했다가 난리가 날 것 뻔하니까 최근 들어서 갑자기 김민석이가 이재명을 감싸는 스탠스를 했던 거예요. 김민석이는 기회주의자이자 철새예요. 결국은 비명계를 대신해서 친명으로 둔갑해서 김민석이가 대신 나온 거예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김민석이가 등판하니까 우원식이 등판한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예 비명계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또는 이원욱이가 나왔다 그러면 홍익표 카드를 쓰려고 그런 거예요. 응? 이원욱이가 나왔다 그러면 홍익표 카드를 써갖고 개파석이 옅은 친명계에서 홍익표를 밀어갖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원욱이 나오지 않으니까 김민석이가 친명계인 척하면서 나오니까 이제는 친명계라고 하면서 선거판이 짜지니까 굳이 홍익표보다는 더, 왜 그러냐면 나머지는 다 3선이에요. 김민석이 3선이고 남인순 재선이고 지금 홍익표 3선이고 왜 갑자기 우원식 의원 4선이 등판했냐? 야, 이거 잘못하다가 이렇게 된 거 아예 친명계 싸움이면 더 확실하게 이재명 친명계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나가야 된다. 그래갖고 우원식 의원님이 늦게 등판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남인순 3선인가요? 뭐가 여러분들 되냐면요,
결선 투표에 만약에 비명계에서 김민석이 밀면 과반을 못 얻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원식, 홍익표가 단일화가 되죠. 그쵸? 우원식으로 단일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원식 의원이 결선 투표를 가든지 아니면 한 방에 날아가든지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쵸? 우원식 의원이 왜 막판에 등판하냐? 우원식 의원은 4선이에요. 우원식 의원은 사실 당대표급이에요. 지난 전당대회에서 송영길한테 밀려서 당대표가 안 됐지, 더 무게감이나 체급은 우원식 의원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쵸? 응? 지금 그래서 우원식 의원은 당대표급인데도 급하게 왜 맨 마지막에 원내대표에 승선을 했냐? 어차피 친명계 싸움이라고 얘기하는데 더 친명계스러운 사람이 나가서 민주당 원내대표를 잡아야만 반드시 김민석이를 꺾고 하는 거지. 김민석은 절대 믿으면 안 돼요. 김민석이는 철새의 기회주의자예요. 그쵸? 무슨 일례가 있었냐면 정세균이 지역구가 어디였어요? 정세균이 지역구가 종로였나요? 예전에? 그쵸? 정세균이 지역구가 종로였나? 정세균이 지역구에 임종석 의원이 나가려고 그랬었어요. 임종석 의원이 정세균 지역구에 나가려고 하니까 정세균이 절대 임종석은 안 된다 그러면서 안 주면서 김민석을 불러요.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야. 그래서 김민석을 정세균이 불러갖고 너 나가려면 나가라. 내가 임종석에게는 못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정세균의 직통은 이원욱과 김민석이에요. 이원욱이는 누가 봐도 지금 민주당에서 척결의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정세균계에서 지금 정세균 이낙연은 한패예요. 그쵸? 정세균 이낙연은 한패입니다. 정세균계에서 김민석이를 친명인 척하면서 김민석이가 지금 위장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김민석이랑 홍익표랑 붙으면 여차하면 친명계 의원들도 헛갈려갖고, 그쵸? 친명계 의원들도 헛갈려갖고 김민석한테 투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원식 의원이 누구보다도, 우원식 의원도 당내 평가가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우원식 의원은 예전부터 을지로위원회를 하면서 친명, 비명, 반문을 뛰어넘어서 모든 의원들을 많이 아우르는 우원식 의원이에요. 왜 그러면 당대표급이잖아요. 그쵸? 분명히 말씀드린다. 원내대표 우원식이 돼야 돼요. 응? 원내대표는 우원식이 돼야 돼요. 김민석 봐요. 갑자기 기회에 딱 봐갖고 출마하잖아요. 지가 뭐 했다고. 안 그래요? 김민석이 봐요. 지가 여태까지 뭐 했다고 갑자기 쏙 들어와갖고 출마하잖아요. 응? 무조건 홍익표는요, 사람 좋고 그런 소리 있지만 강단이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홍익표는 강단이 없어요. 그리고 홍익표는 비명 친명할 것 없이 인기는 좋지만 친명에서는 아마 맨 마지막에 우원식을 민 카드는 결선 투표를 대비하는 거예요. 결선 투표. 그래서 홍익표가, 우원식의 표가 더 많이 나오면 홍익표를 찍었던 표들을 우원식이 흡수해갖고 혹시나 결선 투표에서 김민석이 되는 일을 막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들 이걸 보셔야 돼요. 이재명 당대표가 최악의 상황에 26일 날 구속이 되면요, 당권이 누구로 넘어가냐면 원내대표로 넘어가요. 대행체제가 되는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가 구속이 되면 거리 상태가 돼요. 당대표 직은 유지하지만 대행체제로 넘어가면 원내대표가 당을 이끌어가는 체제입니다. 근데 민주당을 김민석한테 맡긴다고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민주당을 김민석한테 맡긴다고요? 말도 안 되죠.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6일 날 지금 그 원내대표 선거는 우원식 의원이 원래 당대표급이 출마했다라는 것은 친명계에서 이거는 히든 카드를 쓴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아까 어떤 분이 저걸 물어봤어요. 우원식은 당대표급이에요. 그래서 송영길이랑 붙었다가 그 당시에도 우리는 우원식을 다 밀었었잖아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송갑석이가 사퇴를 했죠. 송갑석이 사퇴를 이재명 당대표님이 고심 끝에 사인을 했어요. 그래갖고 송갑석이는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날아갔습니다. 아까 어느 분이 물어봤어요. 송갑석과 고민정의 차이. 똑같은 최고위원인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송갑석이는 이재명 당대표가 지명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박강원 원내대표나 이런 어떤 민주당의 통합을 위해서 탕평 최고위원을 뽑은 거예요. 지명직이에요. 그렇죠? 이재명 당대표가 하도 저쪽에서 난리를 치니까 저것들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친명 일색이라는 소리를 계속 들으니까 이재명 당대표께서 탕평 인사로 송갑석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호남에 송갑석을 찍어준 거예요. 그래서 지명직 최고위원은요, 이재명 당대표가 사인을 해야만 사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명을 했기 때문에 당대표의 재가가 있어야지 사퇴가 되는 것이고, 선출직 최고위원은요, 고민정 같은 경우에는 선출직이죠. 선출직 최고위원은 자기가 관두고 싶으면 관둘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관두고 싶으면 관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표의 재가가 필요가 없어요. 이게 왜 중요했냐면 지난 전당대회에서, 그쵸? 지난 전당대회에서 우리가 만약에 비명 셋, 친명 셋이 뽑혔다 그러면 민주당 끝났어요. 왜 끝났냐? 당대표 의중에 상관없이 최고위원들이 반 이상 사퇴를 하게 되면요, 이 지도부 자체를 다시 뽑게 돼요. 만약에 친명셋, 비명셋 선출직이 이렇게 뽑혔다 그러면 비명에서 모두가 사퇴를 해버리면 최고위원의 정족수가 모자라갖고 이 최고위원 자체가 무너지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난 전당대회 때 우리가 너무너무 투표를 잘해갖고 정청래 최고위원 지금 수석 최고위원 딱 맡기니까 어때요? 박강원 날아가니까 수석 최고위원이 딱 잡는 거 봤죠? 그때 지금도 그 민주당 내 이 수박 새끼들, 이 유튜브 수박 새끼들 수석 최고위원 필요 없다라고 지랄들 했죠. 만약에 고민정이가 수석 최고위원 됐으면 이렇게 정광석과 같이 원내대표 선거를 했을까요? 응? 고민정이가 만약에 당권을, 박강원 사퇴하니까 고민정이가 당권을 잡았으면 이렇게 정광석과 같이 원내대표 선거를 빨리 했겠냐고요. 응? 지금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고민정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부결을 던졌다, 이런 말을 한들 믿어주겠냐. 자기가 1년 동안 잔인한 말을 많이 했다, 이재명 당대표에게. 이런 거 용서하면 안 돼요. 이제는요, 그쵸? 이제는 고민정도 사퇴시켜야 돼요. 고민정도 사퇴시켜야 돼요. 제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이재명 당대표가 송갑석 대시 더 친명스러운 사람을 지명하면 돼요. 이제는 완벽하게 배신을 당했어요. 이재명 당대표는 탕평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저쪽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검찰에 아가리에 넣어줬기 때문에 굳이 이재명은 지명직 최고위원을 송갑석 같은 새끼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가장 친명스러운 사람을 지명직 최고위원에다가 채우고, 이제 고민정이도 여러분들 무슨 미련이 있거나 나 데리고 가야 된다, 이거 끝난 거예요. 고민정이 끝난 거예요. 뭐하러 부결표로, 여태까지 1년 동안 늘 최고위원회에서 헛소리했던 고민정을 우리가 봐주기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제는 통합이고 이런 거 나발이 없어요. 제가 보면요, 이제는 진짜 이 민주당스러운 사람들이 최고위원과 지도부를 메꿔야 돼요. 그래서 지명직 최고위원도 송갑석이를 이재명 당대표가 사인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님이 새로운 지명직 최고위원을 빨리 하면 돼요. 누가 봐도 믿을 수 있는 친명계 의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송갑석이 같은 애들은 원내 지도부에 못 들어오죠. 그 다음에 고민정 당원들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겠다, 나가라고 하세요. 왜 있어? 자기는 부결표 던진 게 중요한 거야? 최고의원으로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우리는 검찰개혁을 외친 사람들 아니냐? 주둥이로는 검찰개혁을 외치고 검찰과 손을 잡고 당대표를 검찰에 넘겨줘요? 미친놈, 민주당이 왜 제일 잘못한 짓을 했는 줄 아세요?
친문 친노라는 새끼들이 자기네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 뜻은 검찰을 개혁하는 거였는데 민주당의 사건을 검찰에게 넘겨준 자체가 잘못한 거예요. 저는 이거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왜 민주당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검찰에게 넘겨줘 갖고 검찰의 소나기에 민주당을 운명을 맡기냐 이거예요. 응? 왜 검찰의 운명을 민주당에 맡기냐고요. 생각해봐요. 검찰은 개혁의 대상 아닙니까? 검찰개혁 누가 하려고 그랬어요? 친문 정치인들이 검찰개혁 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민주당이 지난 정권에서 검찰개혁 그렇게 외치고 그 검찰개혁의 대가로 조국이 희생되고 추미애가 희생됐잖아요. 조국과 추미애가 희생되는 걸 보면서도 검찰의 아가리 자기네 당대표를 넘겨주는 새끼들이 무슨 탕평이고 무슨 통합의 가치가 있나요? 응? 왜 민주당의 운명을 검찰에 넘겨줘요? 민주당의 운명을 이따위로 검찰에 넘겨주니까 검찰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미친놈들이죠. 이런 새끼들과 무슨 통합을 합니까? 이거는 이제 딴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왜? 우린 칼을 먼저 맞았어요. 그쵸? 우리는 저들에게 칼을 찔렸어요. 근데도 같이 가자고요? 이제는 끝난 거예요. 응? 딴 것도 아니고 당원들을 배신했고 당대표를 배신했고 민주당을 배신했고 민주주의를 배신했고 민주진영을 배신한 거예요. 이런 놈들을 무슨 통합을 가고 고민정은 부결표 던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어도 최고위원이고 고민정이 비명계였으면 비명계를 설득해서라도 이건 아니라고 노력이라도 했냐고요. 자기만 부결표 던지 니 혼자 살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저는 이원욱 대신 나온 김민석 이래들 조심하십시오. 제가 조심하라 그러면 그만큼 위험한 인물들이니까 그래요. 위험한 인물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멍청해요. 민주당의 운명을 검찰의 소나기에 돌려주니까 그게 검찰 개혁이 되냐고요. 검찰은 더 기세등등하고 민주당의 운명도 검찰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 놓고 무슨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떠들 자격이 있냐고요. 진짜 이건 바보들이에요. 지금 여기저기서 여러분들 뭐 민주당 뭐 살생부가 돈다. 민주당 수박들 척결해야 된다. 우리는 민주당의 수박들을 척결하는 게 아니고요. 민주당의 색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을 정상화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화나도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말을 써야 되냐면요. 민주당의 당원들이 요구하는 거는요. 민주당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네이밍 싸움에서 지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강성 이딴 소리 우리는 신경도 쓰지 않지만 민주당이 정상화 자기 나라 당대표를 검찰 국민의힘과 손잡고 검찰과 손잡고 체포영장 청구에 가결시켜주는 게 이게 민주당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우리가 당연히 민주당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쵸? 응? 지금 절대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저는요 이재명 당대표 보세요. 조정식 사무총장의 사표는 수리하지 않았어요. 지금 저 비명계들이 착각한 게 원내 지도부 총사퇴하고 송갑석이 사퇴하고 그러면 최고위원도 사퇴해갖고 비대위로 가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재명 당대표가 조정식 의원은 사퇴를 수리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조정석 사무총장은 실무자예요. 당의 모든 것들을 집행을 해야 되는 실무자고 지금 조정식 사무총장이 그래서 바로 내일 내일 10시까지인가요? 내일 10시까지 전 그 시도당에다가 그 탄원서 써라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조정식 사무총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재명 대표와 함께 민생을 지키고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윤석열을 심판하겠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로 내년까지 간다는 거예요. 사무총장이 나중에는 공천 당연히 관여하죠. 우원식 원내대표, 조정식 사무총장, 이재명 당대표가 비록 거리가 되더라도 최악의 상황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석 최고위원 정청래. 여러분들이 내년 총선은요 우리 이렇게 보셔야 돼요. 드디어 주류의 교체를 하는 것이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기존에 있던 민주당 세력들이
자기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당대표까지 응? 어떻게 보면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건 뭐냐면 자기네 기득권 놓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배치 싸움이잖아요. 내년 총선은 민주당다운 선거로 만들고, 그럼 민주당다운 선거가 돼야만 민주당이 정상화되는 것이고, 이제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때까지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모여서 윤석열 정권과 싸우면서, 내년에는 내년 총선은 국민의힘을,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중요한 선거도 있지만, 이번에 민주당의 주류의 교체의 마지막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이재명이 여기서 날아가면 민주당은 더 이상 희망이 없고, 과거의 영광에 젖어 있는 친문의 어떤 기득권 세력들이 민주당을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지금 비명계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비명계가 의외로 조용하죠. 그렇죠? 비명계가 의외로 조용합니다. 저놈들 그냥 있으면 당할 놈들 아니에요. 비명계가 그냥 당할 놈들이 아닙니다. 얘는 왜 조용하냐? 26일 영장 실질 심사를 지켜보는 거예요. 뭔 짓을 꾸미는 게 아니냐? 26일 날 영장 실질 심사를 지켜보고 나서 집단 행동을 할 겁니다. 26일 영장 실질 심사가, 이재명 당대표가 구속된다 그러면 민주당 지도부 총사퇴를 외칠 거예요. 그때 우리가 몸으로 막아내야 돼요. 저 수박 새끼들 뻔합니다. 그쵸? 수박 새끼들 뻔할 게, 이재명 당대표 거리가 되면 민주당 지도부 총사퇴를 외칠 거예요. 그래서 26일 날 원내대표 선거가 타이밍이 끝내주는 거예요. 만약에 26일 날이 아니라 27, 28 뭐 다음 달에 원내대표 선거를 한다 그러면, 원내대표가 공석인 상황에서 저놈들이 지도부 정청래 최고위원이 권한대행을 하고 있으면 지도부 총사퇴를 외칠 수 있지만, 26일 날 바로 뽑힌 원내대표를 사퇴하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이해가 가세요? 26일 날 투표해서 낮에 뽑힌 원내대표를 이재명 당대표가 최악의 상황에 구속이 됐다 그래갖고 그날 뽑힌 원내대표를 사퇴를 얘기를 하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뽑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재명 당대표가 최악의 상황에 거리가 되면 원내대표 체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당의 리더십이 있고 당 대표급의 우원식 의원을 맨 마지막에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시킨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렇죠? 홍익표로는 약하잖아. 홍익표 카드는 저쪽에서 김종민이나 이원욱이나 이런 비명계의 핵심 애들이 나왔을 때 홍익표라는 카드를 써갖고, 혹시나 저것들이, 왜 그러냐면 저것들 아직 힘세요. 원내대표 선거할 때는 저것들이 힘세죠. 박광훈이가 된 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힘센 거 느끼시죠? 지난번 홍익표 의원을 친명계에서 밀었지만 박광훈이가 됐다라는 것은 저것들도 조직적이고 비명계도 의원의 숫자가 많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근데 이원욱이나 김종민이나 이런 애들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김민석이라는 정세균의 핵심 직계가 나와갖고 친명계인 척하니까 친명계 싸움 같이 보인다? 그러면 제 더 강한 카드 홍익표보다는 우원식이 출마를 해서 결국은 결선 투표를 대비해야 되니까 우원식 홍익표 카드가 나중에는 결선 투표에서는 표가 직결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원식 의원이 왜 뒤늦게 왔는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고, 뭐 색출 작업이다 그게 아니에요. 민주당 정상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가시죠? 이게 민주당이 비정상이지 정상이냐고요. 누가 봐도, 밖에서 봐도,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차도살인 아니야? 민주당,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차도살인이에요. 민주당 비명계의 어떤 칼을 이용해서 이재명을 친 거거든요. 누구 좋은 일 시킨 거예요? 검찰과 국민의힘 좋은 일 시킨 거잖아. 그렇죠? 검찰과 국민의힘 좋은 일을 시켰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비정상이잖아요. 우리가 외치는 거는 민주당의 정상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가장 무엇을 할 것 같아요? 김은경 혁신안이 날아가는 겁니다. 김은경 혁신안이 나면 비명계가 단체 행동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는 냉정해져야 돼요. 탈당하려면 탈당해라. 그 새끼들은 집단적으로 정당을 만들 힘이 안 돼요. 니들 탈당하려면 탈당하라. 아마 탈당하는 새끼들이 나와요. 이게 이번에 주류를 교체해야 돼요. 그 주류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대한민국이 어떤 국민 소환제가 있습니까? 이게 만약에 국민 소환제라도 있으면 우리가 나중에 국회 개혁을 할 때 국회의원들 국민 소환제 만들어 놔야 돼요. 만약에 내 지역구에 김종민이가 이재명 당대표의 가결표를 던졌다. 그러면 그 지역 민주당원들과 시민들이 모여갖고 국민소환제 갖고 날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알아서 나가게 하는 방법이 뭐죠? 당원당규 개정하면 돼요. 김은경 혁신안. 대의원제와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를 1대1로 한다. 그렇죠?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를 1대1로 한다. 두 번째, 경선의 권리당원의 참여율을 비율을 늘린다.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 하위 20%에 속한 사람들은 마이너스 40%, 하위 10%에 속한 사람들은 10%.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분명히 당대표에게 가결표를 던진 사람들은 뭐죠? 해당행위죠. 해당행위잖아. 해당행위는 당연히 마이너스를 받아야죠. 여태까지 왜 김은경 혁신안을 만들어 놓고 하나도 진전을 못했어요? 왜 그랬어요? 박광훈이 때문에 그랬어. 그치? 민주당이 김은경 혁신안을 받아들인 다음에 김은경 혁신안을 발표를 하고 민주당이 그거 이행을 아무것도 안 했던 이유가 뭐냐면 박광훈이가 원내대표가 되니까 아무것도 못한 거야.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김은경이 나가면서 혁신안을 던지고 나갔으면 그 혁신안을 민주당이 실행을 해야 되는데 왜 못했어? 박광훈이가 원내대표 잡고 있고 이거 혁신안 밀어붙였다가는 최고위와 원내 지도부가 붙게 되고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검찰의 어떤 사냥을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쵸?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를 죽이려고 있는 상태에서 굳이 친명과 비명이 전면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응? 친명과 비명이 전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왜? 검찰이 계속 노리고 있으니까 굳이 이 시기에 전면전을 하지 않으려고 했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이재명 당대표가 비명계 새끼들한테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뭐가 아쉬워? 니들 나를 제물로 바쳤잖아.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 민주당이 개혁을 위해서 이제부터 박차를 가하면 되는 거예요. 우원식 원내대표가 들어오자마자 이제 당무위원회를 소집을 하고 그 당무위원회에서 당원당규를 뜯어고치고 거기 당원당규에서 잘못되어 있는 대의원제를 정상화시키고 지금 표의 등가성이 70표 대 1표 정도 되는데 여태까지 민주당의 기득권 썩어 빠진 이 기득권들이 자기네들이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수백만의 권리당원의 말들은 무시하고 그 대의원 16,000명을 자기네들이 자기 품 안에 품고 있으면 그 16,000명의 표나 100만 명의 권리당원이나 다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이것만 혁신을 하면요.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이제 경선에서 나 이길 방법이 없어. 왜? 내가 여태까지 우리 당 지역구에 한 10명 찾아와서 맨날 뭐 조응천 사퇴해라, 김종민 사퇴해라 이렇게 떠드는데 내 주위에 25명의 대의원을 내가 딱 데리고 있어. 1인당 70표, 10명이면 700표, 20명이면 1400표. 맨날 10명 지역구 사무실 와갖고 떠들어봐야 듣지도 않는 거야. 듣지도 않는 거죠. 그쵸? 굳이 우리가 이낙연 탈당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알아서 나가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가 1대1이고 경선 과정에서 당원들의 목소리 즉 권리당원의 여론조사를 반영한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길 수 있어요? 알아서 공천 못 받을 거 뻔하니까 알아서 나가게 돼요. 응? 굳이 니들 자신 있으면 버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걔네들이 버텨요? 지금 민주당이 아까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당대표는요 77.77%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당대표가 아니에요.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비율이 1대1이었으면요. 거의 90%에 가까이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지지를 받은 당대표예요.
대의원 70대 권리당원 한 표 이런 표의 등가성이 있는데도 당대표가 77.77이 나왔다는 것은요. 이게 만약에 1대1이었다 그러면 거의 90%의 압도적인 당대표예요. 유일하게 이재명 당대표가 대의원 투표에서 과반 이상을 못 얻었어요. 지가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경선에서 우리가 그토록 얘기하던 수박 날리는 길, 여태까지 우리가 경선 참여할 수 있었어요? 경선 참여할 수 없었어요. 여태까지. 왜 우리가 경선 참여할 수 없었죠? 민주당의 당원 당규에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늘 뭐 국민 여론조사 50, 당원 여론조사, 일반 여론조사 이딴 거 했다고요. 이제는 돈 내는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이 직접 여론조사 투표를 해서 경선에서도 얼마든지 이제는 날릴 수 있고, 쟤네들이 믿던 대의원 한 표나 대의원 70표를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를 1대1로 만들면 더 이상 쟤네들은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이번 기회에 이제는 진짜 민주당의 주류를 교체해야 돼요. 진짜 민주당의 주류를 교체해야 되고, 가결 던졌던 놈들은 굳이 민주당에 나가라 이렇게 하면서 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당원 당규 개정하시면 여러분들 알아서 나갑니다. 저 인간들은 오로직 표밖에 모르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오로직 배지밖에 모르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당원 당규 개정하면 알아서 탈당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26일 원내대표 선거 끝나고요. 이재명 당대표님이 송갑석이라는 탕평 지명직 최고위원을 이제는 하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철험회에서 만약에 최고위원직을 여러분들 임명을 하면요. 이제는 완전한 친명체제의 원내 지도부, 그 다음에 최고위원들까지 이제 친명체제도 되고, 고민정도 내보내면 돼요. 고민정 부결표 던졌다 그러면서 1년 내내 최고위원 회의할 때마다 얼마나 배설을 했습니까? 개소리하고. 고민정 같은 애들도 이제는 적과의 동침할 필요 없어요. 안 그래요? 우리가 왜 적과의 동침을 합니까, 이제? 나는 누가 먼저 살인을 저질렀는데, 살인을 저지른 자들이 이제 와서 같이 가자? 안 되죠. 죗값을 받아야죠. 철험에서 지명직 최고위원 김용민이나 이런 사람들 얼마든지 좋죠. 최고위원회에서 지명직 이재명 당대표님이 이제는 완전한 친명 체제로, 이제는 탕평은 없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는 민주당이 갖고 있는 힘만으로 민주당을 개혁하고 민주당을 정상화 만들면 당연히 어떻게 되죠? 조국 장관님이 왜 눈치 보면서 출마한다는 소리를 안 하겠어요? 마음속에 민주당에서 자기를 불러주기를 얼마나 기대하겠습니까? 난 진짜 마음이 아파요. 조국 추미애, 여태까지 윤석열 검찰과 싸우다가 희생양이 된 사람들이 저 민주당의 수박 새끼들이 남아있으니까 민주당 허구한 또 내년 선거 조국으로 치를 것이냐. 야, 니들 2020년 선거 사실 조국 선거였어. 서초동에서 수백만 명이 조국소를 외치면서 그 열화 같은 국민들, 당원들의 지지가 있어서 니들 총선에서 배치단 거야 지금. 민주당 수박 새끼들 무슨 얘기만 하면 조국 선거 두려워서 역풍 맞는 야,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하는 게 수박들이야. 응? 난 진짜 열받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그놈의 조국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허구한 날 조국 얘기만 나오면 죄송합니다 빌고 연병을 떨고 조국이 출마를 했냐, 조국이 무슨 선거에 나온다고 했냐, 조국 말만 나오면 개소리들 하고 앉아있네. 조국을 지키지 못하고 허구한 날 조중동이 때리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맨날 선거 때마다 조국을 끄집어내는 거야, 이 멍청한 새끼들아. 처음에 조국이 당할 때 민주당이 180석을 가지고 조국 장관을 수호했다 그러면 지금의 조국 가족이 저렇게 멸문지화를 당하지도 않고 늘 조국 갖고 민주당이 끌려다니지도 않았어요.
정말 바보 같은 짓들을 지네가 해놓고 언제까지 조국은 사과를 해야 되는데 조국을 넘어설 생각을 안 하고 늘 조국 장관만 나오면 얘기만 나오면 뒤에 숨어갖고 눈치 보고 멍청한 새끼들. 그래서 이 새끼들아 니네가 안희정을 죽였고 박원순을 죽였고 노무현을 죽였던 거야. 어? 내가 이제 와서 얘기해 줄까요? 박원순 시장님 사건도 무슨 그 이상한 김재련 변호사가 이상한 개소리 할 때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갖고 박원순을 그런 사람이 아니고 법리적으로 봤을 때 이게 무슨 증거가 되냐면서 당당하게 맞서서 싸워줬다 그러면 박원순 장관, 박원순 시장의 문제가 이렇게 민주당에 치부가 되지 않아요. 매번 그놈의 역풍 타령, 그놈의 여론조사, 그놈의 중도 타령하다가 대한민국의 민주당이 20년 집권 프로세스를 다 날린 거예요. 난 그게 제일 열받아요.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우리 민주당 20년 집권 프로젝트 때 어떤 게 있었어요? 우리에겐 김경수가 있고 우리에겐 조국이 있고 우리에겐 이재명이 있고 우리에겐 박원순이 있고 안희정이 있고 얼마나 많은 대통령 후보들이 있었습니까? 지금 누가 남았어요? 지금 누가 남았냐고요? 너희들이 다 죽인 거야 이 새끼들아. 그놈의 역풍타령, 그놈의 내로남불 조중동에 겁내면서 내 동료 하나 지키지 못하는 그런 개새끼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대통령 후보들을 다 죽인 거예요. 한 번도 자기 동료 방어해주지 않고 조금만 여론에서 나쁘게 얘기하면 멀리하고 선 긋고 그래놓고 자기 배지 달면 그게 마치 민주당이 도덕성을 회복한다. 이낙연은 지금 뭔 소리 하고 있어요? 민주당의 제1과제는 도덕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지랄 연병을 하고 앉아있어요. 어? 국민의힘이 도덕적인 정당이라서 정권 잡았습니까? 아니죠. 국민의힘은 못된 짓을 해도 지네 색깔대로 못된 짓을 해요. 민주당은 자기네 색깔을 잊어버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전부 떠나는 거예요. 응? 내 동료 팔아먹고 김경수가 구속될 사안이었어요? 김경수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새끼 한 명 없고 추미애 장관이 검찰 개혁할 때 오히려 추미애를 물러나라고 하는 새끼들이 민주당 안에서 있고 응? 조국 장관님 당할 때 의석수 눈치 보면서 이러다가는 내년 총선 망친다 그러면서 조국을 제물로 검찰에 바친 게 바로 민주당의 수박 새끼들이에요. 응? 박원순 장관님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 억울함을 표시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박원순을 멀리하고 박원순 얘기만 남으면 2차 가해니 뭐냐 하면서 전부 뒤를 숨고 이런 짓거리라는 민주당이 정상적인 정당이에요? 민주당의 정상은 민주당 다울 때 지지자들이 직결하는 것이고 윤석열의 정부와 대항할 수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잠바만 파란색을 입고 민주당인지 국민의힘인지 도통 어느 정당이 도대체 약자와 서민을 위하는 정당인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점점 정치에 혐오감을 느끼고 정치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정당이 없지 않아요. 오죽하면 민주당의 수박 새끼들이 국민의힘과 검찰과 손을 잡고 자기네 정당의 대표를 넘겨주냐고요. 이게 정상적인 민주당이에요? 나는 이런 꼴을 못 봐요. 여태까지 저는 정말로 이재명 당대표가 송갑석을 임명까지 하면서 그쵸? 이재명 당대표가 송갑석을 임명하면서까지 탕평 정책을 펼치고 어떻게든지 당내 통합을 이뤄 나가고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은 하나가 돼서 내년 총선 치르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검찰에 팔아넘긴다고? 응? 이거는요 이젠 끝난 거예요. 통합? 아니에요. 이제는 이자들을 민주당에서 내보내야만 민주당스러워지는 거예요. 여태까지 민주당이 왜 늘 조중동과 국민의힘의 조롱거리가 됐냐면 저는 제일 열받는 게 뭔지 아세요? 김기현이가 민주당의 내부 사정을 비판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민주당이 국민의힘한테 조롱거리가 됐냐? 싸우지 못해서 그래요. 그쵸? 뭐만 하려 그러면 역풍 분다. 뭐만 하려 그러면 도덕성부터 회복하자. 이런 개새끼들 앞에 두고 무슨 내년 총선을 이기고 내년 총선 이겨서 뭐 할 건데? 이런 개새끼들한테 배지 줘갖고 내년 200석 만들면 뭐 할 건데? 윤석열 탄핵하자 그러면 200석 남아 도는데도 탄핵하자 그러면 탄핵 앞장 설 것 같아요? 안 서요 이 새끼들. 그쵸? 이 새끼들 갖고 민주당 내년 총선 치르면 뭐 할 건데?
180석 갖고 있으면 뭐 할 건데? 내년 국민들이 윤석열 탄핵하자 그러면 얘네들은 역풍 분다. 안 합니다. 그럴 바에 130석의 강한 민주당이 더 필요한 거예요. 130석의 검찰과 윤석열 정부를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남아도 돼요. 저는 내년 총선은 우리가 압도적인 의석을 못 가져오더라도 민주당다운 민주당의 의석 수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는 민주당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척결하고 진짜 야성이 살아있는 민주당다운 민주당, 싸우는 민주당, 저는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응? 여러분들 지금의 부결표를 던진 136명이라 했고 이 사람들을 믿지 마세요. 부결표를 던졌을 뿐이지 이재명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알겠죠? 지금은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전쟁이에요. 전쟁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내전이에요. 내전에 싸울 때는요, 어떤 놈이 우리에게 총구를 겨누고 있고 어떤 놈이 우리 편인 척 하느냐가 가장 힘든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재명 당대표 체제 이후 이재명 당대표 대선 캠프 때 그 사람들의 과거를 보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믿을 수 없는 사람이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친명 행세하는 김민석이 같은 새끼들은요,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친명인 척하는 새끼들이 가장 위험한 새끼들이에요. 하여튼 원내대표 선거 26일 왜 중요한지 우원식이 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원식이 돼야 되고요. 제가 아까도 잠깐 열받았고 얘기했지만 민주당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많은 20년 장기 집권의 꿈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습니까? 지금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있어요? 이재명 하나 살았어요. 왜 이재명 혼자 살았죠? 민주당이 죽였어요. 검찰이 죽였어요? 조중동이 죽였어요? 아니에요. 검찰과 조중동이 맘만 먹으면 민주당이 제대로 자기 동료 지키지 못해서 다 죽은 거예요. 박원순, 안희정, 김경수, 조국, 또 누가 있죠? 수많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민주당의 미래를 등져야 되는 그런 대통령 후보들 민주당이 다 죽인 거예요. 이제는 민주당이 이재명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응?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까지 죽이려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대선 누가 나올 건데? 이낙연? 나 솔직히 얘기할게. 이낙연 나오면 나 투표 안 해. 이낙연 나오면 나 투표 안 해. 응. 난 분명히 얘기하는데 어떤 새끼같이 이낙연 지지하면서 이재명 못 찍는다는 새끼 아니야. 나는 이낙연 나오면 국민의힘이나 이낙연이랑 똑같은 새끼들이거든요. 절대 나는 투표 안 해. 이낙연이 미래의 지도자예요? 아니에요. 민주당이 최강욱 의원님 지켜줬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최강욱 의원이 날아갔습니까? 조국 장관 때 민주당이 제대로, 조국 장관 검찰 사태 때 제대로 못 싸우니까 최강욱 의원까지 다 불똥 튄 거예요. 제 말 틀려요? 조국은 죄가 없다라고 하면서 검찰에 마녀 사냥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때 검찰을 압박을 하고 딱 붙었으면 조국도 살아남고 최강욱이 왜 당합니까? 결국은 민주당 새끼들이 검찰에 나아니면 되지. 민주당의 친검 세력이 있는 거예요. 이 민주당의 친검 세력들이 결국은 최강욱은 저는 미래의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해요. 김남국 의원님이 왜 스스로 탈당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민주당 새끼들이 국민의힘과 손잡고 내로남불 도덕적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명시킨다고 하니까 참 미친놈들 아닙니까? 그 당시에 코인 투자 김남국만 했냐고요. 권영세는 안 했어요? 왜 꼭 민주당의 김남국이나 친명계의 의원들이 걸리며 민주당 새끼들이 더 죽이려고 하냐고.
나 같으면 권영세도 같이 제명하자. 그럼 쟤네 꾀갱이에요. 응? 그냥 자기 지역구에서 민주당 표 떨어질까봐 그냥 김남규 너 나가 너 빨리 김남규 제명시켜야 돼. 이런 의리도 없는 정치, 이런 동료의식도 없는 정치, 이따위 정치를 하니 민주당이 무슨 중도 확장, 외연 확장, 미친놈들이에요. 자기 집안 자기 가족들 하나 챙기지 못하는 새끼들이 무슨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한테 지지받고 그거 개소리죠. 내부 단속도 못하는 새끼들이 무슨 밖에 나가갖고 지지를 받고 응원을 받는다는 소리래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제가 제일 분노스러운 것은 검찰 개혁한다고 외쳤던 새끼들이 민주당의 운명을 검찰로 넘긴 이런 말도 안 되는, 저는 여러분들은 이건 민주당의 쿠데타이자 당원들에 대한 테러예요. 당원들이 민주당 비명계에게 테러 협박을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당원들에게 테러를 한 거예요. 제 말 틀립니까? 니네가 먼저 우리에게 칼을 찔렀잖아. 가만히 있는 당원들에게 이재명 압도적인 지지로 당대표 뽑힌 이재명 당대표를 의원들 니네가 뭔데 당대표를 검찰에다가 넘겨. 이거는 민주당의 수박 새끼들이 당원들을 테러한 거예요. 가만히 있는 당원들에게 우리 당원들이 강성이라서 지금 난리를 쳐요? 아니죠.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라 그런 거죠. 응? 상식적으로 생각하라 그런 거죠. 응? 참 나쁜 놈들이에요. 이재명만 없으면 점점점, 최강욱만 없으면 점점점, 박원순만 없으면 점점점. 항상 민주당 안에서 함께 갈 생각을 안 하고 정적 제거에 눈먼 새끼들. 그쵸? 이재명만 없으면 점점점, 우리가 주류인데, 이재명만 없으면 우리가 개혁파인데, 이재명만 없으면 우리가 당원들에게 지지를 받는데, 모든 본인들이 수박이 되고 본인들이 야성을 잃어버리고 본인들이 왜 당원들에게 지지를 받는지 못 받는지를 몰라. 그냥 이 모든 게 이재명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응? 모든 게 이재명 때문에 우리가 수박 소리 듣고 우리가 반개혁파가 됐고 우리가 비주류가 됐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원들이 바보입니까? 응? 한심한 새끼들이에요. 한심한 새끼들. 응? 네, 오늘 1번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누구라고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누구라고요, 여러분들? 우원식, 그쵸? 우원식 홍익표는 나중에 결선 투표를 대비해서 올라가면 친명 단일화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왜 마지막에 우원식 당대표급이 왜 마지막에 출사표를 던졌냐? 저쪽에서 오리지널 비명계 수박이 나올 줄 알고 홍익표 카드를 썼는데 갑자기 최근 친명 행세 김민석이 나오면서 최근 친명 행세 김민석이 나오면서 혹시나 표가 최근 친명이라고 하세요. 최근 친명. 이게 헛갈릴 수 있으니까 오히려 4선의 당대표급 우원식 의원이 나와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우원식 의원이 더 친명색이 강하고 당내 리더십이 있겠죠. 그렇죠? 누가 봐도 여러분들은 홍익표 의원보다는 우원식 의원님이 당내 리더십이 있고 더 무게감이 있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렇잖아. 우원식 의원님이 4선에 무게감이 있고 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 우원식 의원님이 마지막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님이 26일 날 솔직히 우리 최악을 대비해야 돼요. 그렇죠? 검찰 믿을 수 없어요. 검찰 믿을 수 없죠. 우리는 구속된다고 보고 늘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원내대표도 우원식이 가야 되고 그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 사퇴 안 하면 당대표직은 유지를 하면서 그 구치소에 있으니까 하나하나 못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재명 대표님을 살릴 수 있냐면요. 이재명 대표님이 12월까지 그리고 내년 1월까지만 더 버티시면 이제 경선 공천 다 끝나요. 그러면 알아서 이제 저놈들이 탈당하겠죠. 저놈들이 노리는 건 이따 얘기하고. 그러면 뭐가 있냐? 먼저 얘기했을게요. 석방 요구안이라는 게 있더라고. 여러분들 제가 이거저거 막 기사 검색하고 이거 찾아보고 그랬더니 이게 있어요. 헌법 44조가 있어요. 헌법 44조. 헌법 44조가 뭔가, 여러분들, 이게 뭔가 했더니요. 국회의원은요,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이 된 데에서는 현행법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석방된다고 적시가 돼 있어요. 회기 중에 석방된다고 적시가 돼 있고, 지금 이미 회기가 열렸죠. 그쵸? 회기가 지금 열렸기 때문에 지금 정기국회가 포함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님이 잘못되면요, 지금의 정기국회가 언제 끝나냐면 12월 9일 날 끝나요. 지금 정기국회가 언제 끝나냐면 12월 국회가 끝나거든요. 그럼 민주당이요, 12월 국회 이후에 임시회를 열어서요, 임시회를, 이게 여러분들 국회에다가, 이게 국회에다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국회법 28조에 따르면 석방 요구안은요, 석방 요구안은 제적의원의 4분의 1이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어요. 제적의원의 4분의 1이니까 한 75명, 300명으로 치면 75명 맞나요? 47에 28, 75명이라고 칩시다. 75명. 75명이 모여갖고 김진표한테 석방 요구안을 상정시켜달라라고 얘기하면 본회의에서 제적의원의 과반수 출석, 그러니까 150명만 출석을 해서 과반 찬성, 80표만 나오면, 76표만 나오면 이재명 당대표는 나와요. 김진표가 거부할 수는 없겠죠. 민주당이 요구인데. 이게 보니까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정기국회가 12월 9일 날 끝나면 임시국회 일정을 잡아서 본회의를 열 경우 이재명 대표님이 구속되더라도 석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의석수가 깡패잖아요. 그래서 현재 민주당이 단독으로 이걸 처리할 수가 있죠. 이게 뭐냐? 지금 민주당이 현재 167석에다가 뭐 무소속까지 뭐 다 합치면 170석 되잖아요. 여기서 수박, 만약에 이걸 반대하면 수박이죠. 수박도 감별할 수 있고, 대놓고 김종민이나 이원욱이나 이런 놈들 빼고는 자기가 뭘 찍었다고 얘기 안 하고 있잖아, 지금 다. 그쵸? 지금 이원욱이나 이상민이나 김종민 이런 애들 빼고는 자기가 누구를 찍었다고 얘기 안 하는데, 석방 요구안을 민주당 친명계가 75명은 넘으니까 이 사람들이 국회의장에게 올리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상정을 했어. 그 국회에 150명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누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지. 수박 감별하기 가장 좋은 게 아니지, 투표가 아니라 150명의 제적 의원의 과반수를 채워달라 그러면 148명은 들어가야 돼. 왜? 만약에 이번에 부결표를 던진 136명이 들어가면 제적 의원의 과반이 안 되니까 이 투표가 성립이 안 되잖아. 그러면 국회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안 들어갔는지 보면 이재명 석방을 반대하는 사람이 되잖아. 안 들어가면 수박이지. 들어가서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그 석방을 위해서 석방 요구안이라는 게 있는 거야. 이 국회가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최악의 만약에 영장실질심사에서 만약에 구속이 되더라도 정기국회가 12월 9일 날 끝나면 민주당이 우원식 원내대표가 당연히 여러분들 원내대표를 잡으면 임시회의를 요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원내대표가 중요한 거예요. 그쵸?
원내대표가 중요한 이유를 알고 있겠죠. 원내대표가 중요한 이유. 그런 임시회 이런 것들 요구를 원내대표가 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만약에 임시회를 요구를 12월 9일 날이 정기국회가 끝나고 그러니까 회기 중에만 안 되니까 임시회의를 개최를 요구를 75명이 발의하면 되니까 당연히 75명은 넘죠. 그렇죠? 당연히 발의는 가능하잖아. 그러면 150명 국민의힘은 당연히 안 들어올 거 아니야. 국민의힘이랑 뭐 정의당이랑 이래들은 당연히 안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민주당이 단독으로 지금 170석 가까이 들어오니까 어떤 놈이 안 들어오는지를 보면 되지. 어떤 놈이 안 들어오는지를 보면 그놈들은 이제 수박 중에 수박이겠지.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카드도 있다. 이게 바로 뭐다? 헌법 제44조. 헌법 제44조를 활용해서 석방이 가능하다. 12월 임시회를 열면 된다. 지금이야 아직 그 이재명 당대표님의 어떤 구속 영장 실질 심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한가닥 뭐 희망을 잡고 있지만 요런 카드도 있다. 놀고 있네. 방송하고 있어. 뭘 놀고 있어 이 새끼야. 짐 싸자. 헌법 44조에 이게 가능하다. 현행범이 아닌 이상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을 그래서 조정식 사무총장이 전국 17개 시도당들에게 당대표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 탄원 요청이 1차적으로 수박들 걸르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조정식 사무총장이 17개 시도당에서 어떤 조직국으로 보내라 그랬어. 딱 봤더니 김종민 지역구에서는 탄원서가 안 왔네? 아, 이 새끼 가결표 던졌구나. 1차적으로 수박 감별이 가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민들이 여러와 같이 탄원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대표가 만약에 구속이 된다. 그러면 민주당이 최후로 카드를 쓸 수 있다. 국회 헌법 44조를 쓸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최후도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요. 현 정기국회 국회의사과가 설명을 해준 거예요. 국회의사과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국회의사과가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나중에 이거는 최후 카드도 있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국회에서 법리적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거는 참고로 하셔라. 알겠죠? 최근에 여러분들 조정훈 시대전환인가 이런 얘가 갑자기 국민의힘에 입당했죠. 조정훈이가 법사위에 있었어요. 그러면 조정훈이는 어떻게 국민의힘에 입당하게 됐을까? 이걸 보시면요. 조정훈이가 법사위에 있을 때 희한하게 국민의힘보다 더 김건희 특검을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좀 이상했죠, 여러분들. 조정훈이가 국민의힘 의원들보다도 더 김건희 특검은 안 된다고 하면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응? 미친 것 같았어요. 이 새끼 뭐지? 이 새끼 뭐지? 만약에 지가 중립적인 뭐 야당이잖아. 그래도 야당이잖아. 한석 있어도. 근데 김건희 특검법을 법사위에서 완전 몸빵을 해, 지가. 응? 누가 봐도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지는 표결에 참여를 하던가 이거는 조용히 있으면 되는데 국민의힘 애들보다 더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것 같이 몸빵을 하면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나중에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국민의힘에 입당을 전제로 들어갔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검찰 얘기 많이 들었죠. 뭐 장영진 기자님도 말씀을 했겠지만
지금 검찰이 6월 1일 이후에 거의 60명 정도가 사퇴를 했어요. 지금 여기저기서 이 검찰이 엄청난 변화가 있는데 말을 안 해요. 고검장, 그러니까 고위급 검사 승진에서도 여기저기서 사퇴를 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중간 간부 여러분들, 중간 간부 인사가 끝나자마자 사퇴를 했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게 뭐냐면, 대구지검에서 여러분들 주영환 대구지검 검사장이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났고, 이건 검사장이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났다는 거는 좌천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주대인, 그 다음에 처음에 고위간부 인사할 때 주영환이가 좌천성 인사가 돼요. 근데 주영환이는 누구냐면요, 윤석열이가 중앙지검장 할 때 대변인이었어. 윤석열이가 중앙지검 할 때 친윤이거든요. 이 주영환이는 친윤인데 보니까 좌천 인사가 됐다고. 그 다음에 대구지검의 조대호 1차장이 서울고검 그냥 검사로 발령이 나고, 청기현 인권보호부장이 부산고검 검사로 그냥 발령이 나고. 그래서 이 주영환이 빼고 조대호랑 천부장은 바로 사표를 냈는데, 이게 뭔가 했더니 왜 대구지검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냐? 김건희 때문이에요. 김건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줄리 의혹을 제기했던 안혜욱 전 회장님 기억나세요? 안혜웅. 줄리 의혹을 제기했던 안혜욱 전 회장님이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으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요.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대구지검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이 성실히 출석하고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면서 그냥 검찰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어요. 기각을 했더니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처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처리 라인 검사들이 모두 좌천됐어요. 이게 친윤이든 뭐든 할 것 없이 김건희 사건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면 전부 기각을 시켰어요. 다 좌천시켰어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 안혜욱 전 회장의 사건이 검찰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이 불구속 상태로 대구지검에 송치했는데, 이 사건이 현재 서울중앙지검으로 와 있어요. 야, 이제 지방에서 대구지검에 송치를 했는데 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갖고 왔어요.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갖고 왔다는 거는 뭐냐? 한동훈이 지휘하겠다는 거죠. 김건희가 대통령이에요. 맞아. 그래서 검사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금 6월 1일 이후에 70여 명이 떠났거든요. 6월 1일 이후에 71명 정도가 떠났는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가요. 현 정부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면서 검찰들을 떠나고 있어요. 현 정부에서 두 번의 인사를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제가 옛날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결국 윤석열은 검찰에 잡힌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그걸 진짜 이제 알았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이상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대한민국 지금 언론이 썩어 빠지고 잘못되어 있죠. 지금 여러분들 김행이 왜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조중동도 까는 줄 아세요? 김행이 지가 위크틸이라는 어떤 언론사 만들면서 그 당시에 조중동 이런 애들과 좀 적대적인 관계였던, 어떤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김행은 범죄자예요.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는 걸 보면 김행은 거의 범죄 혐의의 수사 대상이에요. 거기에다가 김행, 그 다음에 신원식이, 그쵸? 그 다음에 신원식도 엄청난 문제를 갖고 있죠. 국방부 장관이라는 새끼가 쿠데타를 옹호하고,
역사 인식 자체가 지금 뉴라이트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유인촌이가 오히려 깨끗해 보이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죠. 응?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균용 대법원장도 그렇고요. 엄청 대법원장이 법을 몰라요. 나 살다가 처음 봤어요. 대법원장이 법을 모른대요. 내가 인사청문회를 한 번 봤어. 왜 그거 자녀 학비 문제나 그거 재산을 그렇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그런 법을 몰랐습니다. 법을 모르는데 대법원장을 하겠대요. 응? 정말 웃기죠? 근데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처음에 박 누구였죠? 박상천인가? 그 사람 말고 안경환 법무부 장관이 초대 법무부 장관이었던 거 기억나세요?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인사검증에 어떤 그 당시에 여기저기서 뭐 문제가 좀 나와서 박상기 교수는 그 다음이고 원래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좀 안 좋은 소리가 나와갖고 낙마를 했죠. 그렇죠? 낙마를 한 다음에 박상기가 들어왔죠. 그때 욕 누가 먹었죠? 그때 욕 누가 먹었어요? 조국이 먹었어요.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 제대로 안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모든 인사검증 누가 합니까? 지금 모든 인사검증 누가 해요? 한동훈이가 하잖아요. 한동훈이가 지금 모든 인사검증을 하는데 이따위 후보자들을 올려놓고 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언론은 그 누구도 한동훈을 욕하지 않아요. 이게 만약에 문재인 정부였으면 난리가 나겠죠. 인사검증 허술하다. 인사검증 뚫렸다. 응? 고위공직자들이 낙마하면 인사검증 책임지고 옷 벗는 사람들 많죠. 여기 보세요. 법무부 장관이 지금 민정수석실 지금 대통령실에 없습니다. 왜 없어요? 한동훈이가 다 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의 인사검증을 누가 해요? 한동훈이가 해요. 응? 인사 참사니 뭐니 하면서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아무도 책임지질 않아요. 윤석열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던 이유는 뭔지 조국 장관님이 잘 설명해 주셨죠. 누가 봐도 그냥 민정수석실이 하는 일이 검찰의 어떤 수사권이나 이런 사건들을 조정하는 역할도 하잖아요. 그냥 한동훈이가 하면 되니까 굳이 민정수석실이 필요 없는 거죠. 거기에 한동훈한테 인사검증까지 맡기니까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들은 한동훈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겠죠. 그냥 지 세상이죠. 이건 여러분들 이균용 이 대법원장, 법을 모른다는 대법원장, 국방부 장관이 5.16을 쿠데타라고, 국방부 장관이라는 새끼가 쿠데타를 옹호하고, 거기에다가 누구죠? 김행 여가부 장관이 한 짓을 보면 어이가 없고요. 언론 탄압하고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유인촌을 올리고요. 누가 봐도 이거는요 인사 참사예요. 시스템도 없고, 근데 아무도 욕하지 않아요. 아무도 욕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결격 사유는요, 과거에 조중동이 떠들었던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평판조회나 행적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조회만 했어도 이거는 알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건 뭐냐면 그 어떤 인사 검증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사람, 그냥 자기 라인이면 그 어떤 인사 검증도 하지 않아요. 응? 이균용 대법원장의 아들은 대학교 1학년 때 대형 로펌인 김현장에서 인턴 생활을 했대요. 이게 만약에 조국 장관님의 아들이 대형 로펌인 김현장에서 했다면 김현장 압수수색 들어가고 난리 났겠죠. 김현장에서 인턴 생활을 하려면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실을 패스한 사람들도 이런데 함부로 못 들어가요. 대학교 1학년짜리가 인턴 생활을 했다 그랬으면 벌써 여기에 압수수색하고 특혜니 뭐니 아빠 찬스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응? 조중동이 조용하고 대한민국 언론이 입 다물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조중동 뭐라고 했습니까? 맨날 인사검증 제대로 했냐. 당연한 이 질문을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김건희의 나라예요. 아무도 이근영은 비판하고 김행을 비판하고 신원식을 비판해도 그런 사람의 인사검증, 어떻게 보면 가장 책임이 있는 인사검증자에게는 그 누구도 책임을 묻지 않아요. 잘못 들어가고 있는 세상이죠. 네.